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2018년 10월 13일 워싱턴 DC의 프레스클럽에서 KBS 이사장님이셨던 이희노 교수님과 미국의 보수 언론인 고든창 변호사 등을 모시고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희노 교수님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행기 납치범에 비유하며 승객인 대한민국을 평양으로 납치하려 간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든창은 그간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한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간첩일지 모른다. 문재인이 임기 내에 한국이 공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고든창은 그 후 책을 썼고 지난달엔 한국에서 강연까지 하였습니다. 청와대 코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불량 국가 북한이 간첩이라고 외쳤으니 정말 대단한 용기이십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런 발언을 처음으로 한 것은 6년 전인 2013년 1월이고 발언자는 당시 방송문화진흥공사 이사장이셨던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한국에서 공안검사로 오래 근무하신 공안 전문가이십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된 후 고영주 변호사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만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보니 고영주 변호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6.25 전몰 장병과 순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현충일 기념사에서 6.25 때 북한군을 지휘하여 남침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며 건국 공로자이니 국가 유공자로 서운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70년 건국사에서 문재인처럼 북한 6.25 전쟁 남침의 1급 전범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능멸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재인이 김원봉에 대한 현충일 찬양 발언은 마치 이스라엘 수상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희생자 가족 앞에서 나치 전범을 찬양한 발언과 같은 망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은 당연한 말이냥 담담하게 보도합니다. 비판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언론을 독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채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채 최후의 보루 공안검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조직과 권력과 돈을 독점하여 국정을 완전히 농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국정농단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종북 좌파들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말하고 남의 것 뺏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무조건 검사 판사 시켜 잡아넣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지금 한국 국민들처럼 권력자가 무서워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입 가린 채 예예 하면서 기어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정농단범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국정농단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 소위 애국하고 보수한다는 사람들이 마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라는 6.25 노래를 부르듯이 박근혜를 묻고 가자, 탄핵을 묻고 가자며 그냥 묻자 잊어버리자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2년 전 역사를 잊으면 치매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대부분이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자유한국당 무조건 찍기라는 때이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상한 치매 권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걸작입니다.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 하는데 문재인을 막을 사람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밖에 없으니 과거 허물은 무조건 묻지 말고 이들을 지지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한국당 62명 탄핵 찬성파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누구입니까? 2년 반 전에는 문재인의 촛불혁명에 동조하여 자신들의 의원직과 관직을 만들어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탄핵 정변의 동지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힘으로 몰아내겠다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과연 저들이 2년 반 전에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인 줄 모르고 탄핵을 주동하여 촛불혁명을 지원하였던 것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를 안 한 저 같은 사람들도 문재인이 종북 공산주의자인 것을 알고 만일 문재인 말대로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 필시 세월호 사건 때부터 촛불혁명을 주도했던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리 되면 고영주 이사장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겠구나 싶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막는 것이 한국의 공산화를 막는 길임을 깨닫고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정치를 하면서 공안검사까지 하면서 문재인의 정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저들이 문재인의 정치 성향을 몰라서 문재인의 촛불혁명을 협력하여 성공시켜 주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보기엔 저들이 문재인의 정치 성향을 잘 알았지만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들에게 넘겨주는 대신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제 개헌을 하면 꼭 먹고 알 먹고라는 얄팍한 계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문재인의 촛불혁명을 지원하였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보기에 저들은 좌파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우파가 아닙니다. 오로지 권력과 관직, 명예와 지위, 부와 안전만 쫓는 전형적인 한국형 웰빙 보수들입니다. 제가 감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박근혜를 묻고 가면 내일엔 우리가 묻힙니다. 국민 여러분, 이순신 장군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도모하면 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권력과 돈 맛을 모르는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젊고 행동하는 애국동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미국 등 우방들도 우리를 돕습니다. 이익만 되면 하시라도 돌아서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배신하고 타협하는 비겁한 웰빙 보수들 대신에 끝까지 의리를 지켜 참된 보수의 가치를 살린 탄핵 반대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젊은 애국자들을 이끌고 반공의 구국투쟁을 하도록 기회를 줍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들을 후원하고 지원합시다. 이것이 어찌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는 훌륭한 대안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타도, 대한민국 만세.